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미국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말이에요. 뭘 보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냐고요? 바로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에요. 올해 5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높아져 안 그래도 조마조마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엔 6%까지 넘어버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요. 1990년 11월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이 오른 상승치예요. 게다가 미국의 이상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로 여겨지는 숫자는 2% 수준이죠. 뭐 오를 순 있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을 만큼 놀랄 일이냐고요? 네, 그럴만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끼쳐서 모두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는 경제지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이의 공포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썸스케치 이번 시리즈는 아이의 공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부터 어떻길래 그렇게 무서운 건지, 또 이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번 편 꼭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4.1% 상승했어요. 유럽과 인접한 터키는 19.9% 올랐고요. 러시아는 7.8% 상승했어요. 중국도 13.5%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한국은 3.2%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전 세계가 아이의 공포에 휩싸인 걸까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기존의 물건을 살 수 있던 돈으로 더 이상 그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통화량은 그대로인데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 때 물가가 오르고요. 두 번째, 물건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통화량이 증가할 때 물가가 올라요. 또 세 번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즉 수요가 증가할 때 물가가 오릅니다. 보통은 이 요인 중 하나만 발생해도 물가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2021년 전 세계를 뒤덮은 인플레이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의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났어요. 통화량은 늘었고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늘었어요. 그 결과 수십 년 만에 상승폭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코로나19 이전까지 전 세계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1% 내외의 낮은 물가 현상이 지속됐고요. 유로존, 미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주요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2%를 밑돌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은 꽤 낯선 이야기예요. 한 세대 이상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우선 통화량 증가부터 살펴볼게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가 휘청이자 각 국가들은 돈을 마구 풀어낼 수밖에 없었죠. 일단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풀었어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여러 자산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도 했고요. 금리도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너나 할 것 없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영끌해서 부동산과 주식에 비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걸로도 모자라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각종 명목으로 수차례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이 지원금만 수십조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약과였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코로나19 지원금의 비율은 1.3% 수준인데요. 해외 주요국들은 이 비율이 10%로 웃돌아요. 우리나라에 풀린 돈의 10배가량이 전 세계적으로 지원금으로 풀렸다는 뜻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수차례 셧다운이 되면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의존하던 공장들이 멈춘 건 물론이고요. 일반 노동자들도 출근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로나19의 정점을 지나오는 현 시점에는 이미 달콤한 실업급여의 맛을 본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해서 미국은 구인난을 겪고 있대요.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퇴직자 수는 430만 명이었는데요. 같은 달 구인 건수는 1044만 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일자리가 충분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차피 공장 못 돌리니까 하면서 인프라를 축소시켜놔서 당장 공급을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데 설상가상으로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이전까지 억눌려왔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체감하는 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공장도 돌아가니까 가장 먼저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어요. 요즘 주유하기 너무 무섭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진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들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일반 국민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버는 돈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예전엔 똑같이 월 200만 원 벌어서 월세도 내고 밥도 3끼 사 먹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20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나면 밥을 2끼밖에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고요. 반대로 실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겠죠. 지금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게 돼요. 반대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초반은 살짝 신나할 거예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인플레이션 전 싼 가격에 사놨는데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시점이 된 순간 물가가 상승해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11월 상장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에 상당수의 기업이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여기까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인 나는 좀 더 가난해지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사는 좀 더 부자가 되겠지만 그건 지금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우선 개인들은 임금을 협상할 때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텐데 우리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연스레 높아진 인건비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죠. 기업의 경우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행동하는데요. 물가가 앞으로 이만큼 오를 거니까 제품의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그럼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고 그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면 물가가 수백 %씩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 2575%를 기록했다고 하죠. 베네수엘라에선 매시간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식당에서는 선불로 결제를 할지 후불로 결제를 할지를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설마 미국이나 유럽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달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휴 요새 계란가 왜 이렇게 비싸?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곧 베네수엘라 같은 무시무시한 일상을 살게 될까요? 썸스케치 다음 편에서는 아이의 공포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